안녕하세요. 저는 39개월, 10개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나서 제일 후회되는 건 그 아이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다시는 화 안 낼 거야 다짐해도 몇 시간도 못 가서 또 터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을 안 들어서, 고집을 부려서, 동생을 때려서.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게 이유일까?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날은 참을 수 있고 어떤 날은 분노가 폭발하듯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내 상태 아닌가? 제가 깨달은 건 우리는 아이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게 화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아이에게 그렇게 쉽게 화를 낼까? 그리고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을까? 그 진짜 이유와 실제로 변화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마음을 다잡자는 식의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미국 아동발달연구에서 밝혀진 실제 원리를 제가 직접 실천해본 방식으로 쉽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며칠 전 일이에요. 큰애가 밥을 안 먹으려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처음엔 웃으면서 받아줬어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점점 짜증이 올라오더니 결국 그만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작은 아이가 놀라서 울더라고요. 형도 멍하니 절 쳐다봤고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바라는 건 이게 아니잖아. 왜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그때부터 내가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화내지 않고도 아이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이에게 화를 내는 진짜 이유, 그리고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5가지 습관, 실제 사례와 함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법.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오늘 밤 아이에게 화내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시청자분들과 아이를 위한 작은 기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아빠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화내지 않고 키우는 부모의 습관 첫 번째, 내 상태부터 먼저 점검한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먼저 화부터 난다면 그건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이 이미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 챙기고 어디 아픈 곳은 없나 눈치 보고 잘 자는지 몇 번씩 들여다보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는 이토록 자주 그 사랑하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까요?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내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부모는 화를 덜 냅니다. 왜냐하면 화는 아이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 상태가 무너졌을 때 터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UC 버클리 심리학과의 에밀리 네이글러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감정 조절 능력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조절 능력의 핵심은 화가 나기 전에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이를 Emotional Self-Awareness라고 부르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예민하지를 먼저 묻는 능력입니다. 즉, 아이가 짜증을 냈다고 내가 짜증내는 건 내 감정 때문이지 아이 때문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왜 이렇게 울어? 조용히 좀 해! 라고 외친 적 많아요. 특히 퇴근 후 피곤한 날. 작은 아이는 울고 큰 아이는 칭얼거릴 때 그냥 제 안에 있는 감정이 폭발하듯 터졌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당신 힘든 거 알아. 근데 그거 애들한테 화내는 걸로 풀면 안 돼. 그 말 듣고 진짜 잠깐 멍해졌어요. 제 지인은 새 아이를 혼자 돌보는 워킹맘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아이에게 큰 소리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화를 안 내? 그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화는 나지. 근데 나한테 먼저 물어봐. 지금 배고픈가? 잠이 부족했나? 오늘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나? 그럼 아이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누굴 향해 화내려는지 알게 되거든. 그 말이 진짜 제 가슴을 쳤어요. 아이한테 화내기 전에 오늘의 나부터 이해해보자.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아침에 거울 보며 5초 체크하기. 지금 나는 어떤 상태지? 잠을 못 잤다면 그걸 인정하세요. 기분이 가라앉아 있다면 그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아이가 짜증낼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숨 한번 들이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지? 나만의 감정 점검 노트 만들기. 오늘 몇 번 화났는지, 그때 내 몸은 어떤 상태였는지, 이유는 아이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감정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절반은 조절됩니다. 내가 무너진 날 아이는 나를 더 안아줬어요. 근데 나는 그런 아이에게 화를 냈더라고요. 이건 단지 훈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먼저 보살필 수 있어야 비로소 아이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요. 지금 알려드린 첫 번째 습관은 나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럼 두 번째 습관은 뭘까요?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결정적인 태도, 지금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화내지 않고 키우는 부모의 습관 두 번째,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울지 마. 그 정도 가지고 왜 울어? 짜증 좀 그만 내. 우리는 아이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말들이 아이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의 감정은 부모의 허락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부모는 아이의 자존감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까지도 함께 성장시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부설 아동발달센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의 감정을 인정받는 경험은 뇌에서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전두엽 연결을 촉진시킨다. 다시 말해, 감정을 인정받는 아이는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두뇌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부모의 반응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전에 큰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까졌어요. 좀 피가 나긴 했지만 심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우니까 저도 모르게 그 정도면 안 아파, 울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내가 아픈 거 몰라?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나는 아이를 위로하려 한 게 아니라 울지 않게 만들고 싶었던 거구나. 그날 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친구랑 장난감 문제로 다퉜던 아이가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많이 속상했구나. 그 장난감 정말 갖고 싶었나 보네. 그럴 수 있어. 그 마음 이해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울음이 멈췄어요.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안도감이 아이를 진짜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아이 감정에 반응할 때 설명보다 먼저 느낌을 받아줘요. 그게 뭐가 속상해?가 아니라 속상했구나, 그럴 수 있어. 감정은 판단이 아니라 거울처럼 비춰주는 말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그럼 안 되지?가 아니라 동생이 그 장난감 가져가서 속상했구나. 아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해주세요. 그냥 기분 나쁜 거야가 아니라 지금 화나고 서운하고 외롭기도 했겠다.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괜찮아. 내가 그런 감정 느껴도 돼. 그 한마디가 아이 마음속에 평생 남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언젠가 아이가 엄마, 아빠가 됐을 때 다른 생명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해줘요. 부모가 아이 감정을 받아주는 습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바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이가 감정 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진짜 대화법. 화내지 않고 부모가 반드시 갖고 있는 말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화내지 않고 키우는 부모의 습관 세 번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힘을 길러준다. 아빠, 나 기분이 이상해. 왜? 그냥 속이 아픈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아파.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 듣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3살, 4살짜리 아이가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했을까?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이더라고요. 아이의 감정은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콜롬비아대 교육심리학과 연구팀은 밝혔어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아이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스스로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이걸 정서명명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요. 감정에도 이름표를 붙여야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은 슬픔, 화는 화, 창피함은 창피함. 이걸 몰라서 아이들은 감정을 통째로 짜증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가 소리 지르고 짜증낼 때 왜 그래? 말로 해?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아이한테 말로 감정을 알려준 적이 없더라고요. 어른인 저도 기분이 왜 나쁜지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은데 3살짜리 아이가 자기 감정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리 없잖아요. 그걸 모르고 짜증 그만 내 하며 혼내기만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안했어요. 제 아는 엄마는 아이랑 대화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지금 좀 서운했지. 엄마가 화난 목소리 내서 놀랐겠다. 이건 억울한 감정일 수도 있겠네. 아이도 어느새 이렇게 말해요. 나 지금 속상하고 놀라서 무서워. 그 아이는 울다가도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금방 진정돼요. 왜냐면 감정을 바깥으로 꺼내기 때문이에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아이 감정을 대신 말로 표현해 주세요. 왜 짜증내가 아니라 이거 안 돼서 속상한 거구나. 그 감정을 아이 대신 말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감정 단어 카드놀이. 아이랑 감정 단어 3개에서 5개를 고르고 상황마다 이건 어떤 기분일까 물어보세요. 그림책 읽으면서도 등장인물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해보세요. 나도 감정을 말로 꺼내기. 아빠도 지금 좀 피곤해서 말이 짧았어. 미안해. 이런 감정 표현은 아이에게 정서 언어 모델이 됩니다. 아이가 기분이 나빠 라고 외치는 건 진짜 감정을 말로 표현할 도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도구를 만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에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는 상처를 말로 치유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건 감정 조절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한 가지 더 해야 해요. 바로 아이가 실수했을 때 반응보다 공감이 먼저라는 것. 다음 파트에서는 부모가 화가 나는 순간 어떻게 공감으로 리드할 수 있는지 심리학 기반 행동 전략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내지 않고 키우는 부모의 습관. 4번째, 실수한 아이에게 먼저 공감으로 반응한다. 왜 그랬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그리고 정적.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나는 소리친 내 목소리에 또 미안해져요. 이런 순간 누가 잘못한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 다 지금 감정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른인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감정을 공감으로 바꿔주는 첫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실수한 아이에게 먼저 공감해주는 부모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아동심리 연구에서는 아이의 실수나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의 첫 반응이 향후 3년간의 자아 개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어요. 즉, 혼내는 방식보다 더 중요한 건 첫 반응이 공감이냐 비난이냐인 거예요. 이걸 감정 안전망이라고 해요. 감정 안전망이 없는 아이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반복하고 숨깁니다. 반대로 공감부터 받는 아이는 실수를 받아들이고 배웁니다. 제가 진짜 후회하는 순간이 있어요. 큰아이가 어느 날 동생 장난감을 부숴버렸어요. 순간 화가 너무 나서 왜 이걸 부숴? 너 정말 나쁜 형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아이 얼굴이 하얘지더니 잠시 후에 작은 목소리로 아빠는 나쁜 형 싫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진짜 너무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아이의 행동은 바꾸지 못하고 마음의 낙인을 찍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육아 가게에서 만난 엄마가 있었어요. 그분 아이가 컵을 엎질렀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많이 놀랐지. 엄마도 가끔 실수하거든. 같이 치워볼까? 그 아이는 울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을 가져오더래요. 그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도 해줬어요. 공감은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실수한 아이에게 먼저 감정부터 확인하기. 왜 그랬어? 가 아니라 놀랐지, 당황했겠다. 감정을 먼저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방어 대신 수용해요. 문제 행동보다 감정을 먼저 언급하기. 그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싶어서 속상했구나. 근데 그럴 땐 말로 해보자. 행동만 지적하면 공격받았다고 느끼고 감정을 언급하면 이해받았다고 느껴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 같이 해결해보자 제안하기. 괜찮아. 어떻게 하면 다시 잘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자. 아이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던진 한마디. 왜 그랬어? 라는 질문 대신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말로 바꿔보세요. 그 한마디가 아이는 자책을 멈추고 부모에게 더 다가올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 경험은 나는 실수해도 괜찮은 존재라는 평생의 자존감을 심어줘요. 지금까지는 감정을 받아주고 말로 표현하고 공감으로 감싸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꼭 필요한 화내지 않기 위한 일상의 구조를 바꾸는 법입니다. 바로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부모가 미리 비워내는 습관. 부모의 감정 회복이 없으면 어떤 육아법도 작용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고 키우는 부모의 습관 5번째.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미리 비워내는 습관을 가진다. 정말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조용히 있고 싶다.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 내가 애를 낳은 건지 나를 버린 건지 모르겠어. 혹시 이 말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매일같이 느꼈어요. 육아는 아이를 돌보는 일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싸움 같았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에 쌓인 감정들이 어느 날 아이 앞에서 폭발하곤 했어요. 감정이 쌓인 부모는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감정 방전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일대 정신의학과 마크 브래킷 교수 연구에 따르면 육아 스트레스는 쌓이면 무조건 감정 폭발로 이어진다. 하지만 매일 5분에서 10분의 감정 정리 루틴을 갖는 부모는 아이에게 화를 낼 확률이 47% 감소한다.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감정을 비워내는 시간을 만드는 습관이에요. 저는 애들 재우고 나면 그저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보느라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숨도 못 쉬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빠잖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들이 저를 더 조용히 무너뜨렸어요. 결국 어느 날 아이가 물을 엎질렀다는 이유로 저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탁 하고 쳤어요. 정적. 그리고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을 때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 상담사 엄마는 매일 저녁 단 10분이라도 자기만의 감정 루틴을 만든다고 했어요. 방에 혼자 들어가 조명을 끄고 음악을 켜두고 하루 동안 참았던 말, 감정, 한숨을 다 종이에 써본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대요. 오늘도 참 많이 애썼다. 괜찮아. 내일은 조금 더 나를 아껴보자. 그 엄마는 아이한테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대요. 왜냐면 소리치기 전에 이미 자기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이죠. 실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하루 10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만들기. 육아 끝난 후 방해받지 않는 짧은 고요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아이 자는 밤 10시, 11시 불 다 끄고 혼자 쉬는 시간 정하기. 감정 적기 노트. 오늘 하루 내가 느낀 감정을 간단히 적기. 기쁘다, 속상하다, 무력하다. 단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말 못한 감정은 언젠가 행동으로 터진다. 내 편 문장 매일 한번 소리내 말하기. 나는 잘하고 있어. 아이를 사랑하고 있지만 나도 소중해. 이 말들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저 오래 방치된 감정이 우리를 무너뜨릴 뿐이에요. 나를 위한 시간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육아는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예요. 아이의 눈 속엔 늘 화내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내 감정을 알고 아이의 감정을 지켜주는 진짜 어른으로 남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알려드린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5가지 부모의 습관은 당장 완벽히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오늘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아이의 평생의 기억을 바꿔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내 마음 같아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육아는 아빠가는 당신의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